매일 하면서도 간혹 가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 선항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선항이 묻기를, 이 질문은 맹자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중요하고, 맹자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정말 4대 교린, 4대주의가 여기에 나오죠. 이 4대라는 말이 나쁜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4대라는 말, 큰 나라를 섬긴다, 이런 말이 나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4대라는 말을 나쁘게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또는 역사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웃 나라 사이에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인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어떨 때는 욱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잘못하면은 뒷일이 감당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감정대로 한다면은.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은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하다가도 조금만 뒷일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은데, 국가 간에 있어서도 여러분 결국은 신뢰예요. 신뢰. 신뢰를,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신뢰가 깨지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교역 관계가 그만큼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정도의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선왕이 묻기를, 이웃 나라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교린하다 그랬죠.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런 소리죠. 거기에는 어떠한 합당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맹자가 대답을, 있습니다. 참, 이것도 그래서 인자라야 능히 대로서 작은 나라를 섬길 수가 있으니, 이와 같은 이유로 옛날에 보면은 탕 임금께서 갈도 나라예요. 국명. 조그만한 나라예요. 갈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섬겼다는 거, 예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갈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나서 그때는 정벌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우를 해주었다, 이렇게 해야지, 섬겼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죠. 또 문왕도 곤이라고 하는, 여기 이자라는 건 이제 일종의 오랑캐죠. 곤이라는 나라를 예우로 대접했다. 인자는. 그런데 오직 지자라야 적은 것으로서 큰 나라를 능히 섬길 수 있다. 지자들은. 고로 이때 당시, 요거 대왕으로 있는 게 아니라 태왕으로 있게 돼. 태왕께서는 훈육을 섬겼고, 올나라 구천은 오나라 부차를 섬겼습니다. 이런 같은 역사적인 사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왕이 누구냐, 이런 거는 주나라의 문왕의 선대의 사람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옛날에 하운주 주나라 때에도 여러분, 소위 말해서 북방의 오랑캐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곤욕을 치렀어요. 중국 역사는 소위 말해서 북방과 서방, 요즘에 말하면 티베트라든가 그런 유역에 있는 돌궐족이죠. 당나라 때는 돌궐족이 바로 지금 티베트족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중국을 압박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중국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예전 조선시대처럼 맹목적으로 그렇게 사대할 필요는 없죠. 지금은 당연히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고, 또 일본이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미일 이렇게 삼각 동맹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제라고 하는 일본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좋은 감정을 가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불과 50년, 70년 전에 우리가 그 일본에 의해서 그 식민지 그러한 그 뭐랄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한 35년 동안 거의 그런 정도를 그 식민지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반일 감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 있어서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그냥 국민들도 지금 양분돼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천은 이거는 이제 이 사실은 춘추 거의 말기에 발생되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5월 동주라든가 와신 상담의 고사가 여기서 발생되어진 거죠.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자의 마음은 아주 관대하고 있어요. 관대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측달이라고 하는 건 측은지심이에요. 관대하면서도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대소강약의 사사로움을 따지지 않는다. 어진 사람은 고로 소국이 비록 공손치 않더라도 내가 자지지심, 이 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들로 여기는 마음, 자식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자자는 자식으로 여기는 마음이 때문에 그런 마음이 능히 자불능이,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도 많이 나왔던 글이죠. 능히 스스로 능히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꾸준히 하다 보면 자불능이 능히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스스로 멈추게 되면은 그걸 간단하게 끊어지는 학문. 그거는 좋은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공부는 그 글을 이해를 하고 진짜로 즐기게 되고 좋아하면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다 말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글의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꼭 학문 공부만 그런 건 아니고 무슨 공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불능이 능이 끝이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었을 때 그 사람은 정말로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어떤 일을 좋아하는구나. 꼭 공부뿐만 아니더라도 지자는 의리에 밝고 시세를 알아서 대국이 비록 우리를 침략하고 업신여길지라도 내가 섬기는 의례로 섬기는 것이 있는 것을 더욱 감히 패하지 않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글을 볼 때 그 맹자가 인자를 얘기했고 지자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지자는 이렇게 안 할까요? 그리고 인자는 이렇게 안 할까요? 큰 것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인자와 지자가 처신하는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행위가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지만 지자도 큰 것으로서 작은 것을 예우로서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말은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 이런 글은 여러분 이걸 호문이라고 해요. 호문. 옛날 사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순수 우리말 갈마들어서 말한 거다. 인자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자도 능히 큰 나라지만 작은 나라로 예로서 대접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지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처리를 잘한다. 인자도 여러분 작은 나라에 처했을 때 큰 나라를 여러분 사대로서 예로 하죠. 인자는 안 하고 지자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호문, 갈마들어서 얘기한 것이다. 우리가 글을 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글을 간결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반복적으로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서 두 개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호문, 호, 서로 호, 예, 바뀐다. 예. 글을 서로 간에 갈마들어서 쓴 거다. 이런 뜻이죠. 예. 탕의 일은 예, 뒤편에 보이고 문왕의 일은 시대하에 보이고 태왕의 일은 예, 뒷글에 보인다. 여기서 적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적인이 바로 예, 훈육이다. 구천은 월나라 임금의 이름이니 일이 국어와 사기에 보인다. 예. 이대의 사소자, 큰 나라로서 적은 나라를 예로서 대접해 주는 거. 예로서 그러니까 포용한다는 뜻이에요. 포용한다는 것은 낙천자요.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여기서 일종의 섬기는 거죠. 그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필연적으로 조공이 따르잖아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명나라, 청나라한테 조공 바친 게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일제시대에 우리를 식민지화 해가지고서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했지만 조선 500년 동안 우리가 공식적으로 중국한테 명나라한테 바치고 청나라한테 바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들 침묵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외천자예요. 낙천자는 천하를 보호하고 외천자는 그 나라를 보존한다. 여기서도 여러분 약간 이대 사소자는 이 낙천자, 이소 사대자는 외천자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요 글자 천리를 즐겨하는 거, 이거는 천리를 두려한다. 이 글자 때문에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약간 호문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일 따름이다. 주자는 그냥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치를 즐겨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그냥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현실을 그냥 싸워봐서 뭐 합니까?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살살 달래는 것이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주자는 그냥 이치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위험한 거죠. 어떤 이치를 순리를 즐겨한다. 대의 그 글자 소와 큰 것이 대가 적은 것을 자식으로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글자는 이거 여러분 자세히 그냥 넘어가면 잘못하면은 뭐 글이 다 아는 얘기인데 대가 작은 것을 어여삐 여기는 거, 이 자는 어여삐 여기다. 자식처럼 여기는 거죠. 적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모두 이치에 당연해요. 무슨 이치가 당연한 겁니까? 이 이치 대신에 여러분 새로 봐야죠. 국가의 세력에 당연한 거죠, 여러분. 뭐가 이치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자연히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시세에 따르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시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시세에 부득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 논리로 하면은 작은 나라는 윗사람들한테 여기서 그냥 말로만 그냥 형식적인 어떠한 그 예라든가 이런 걸 갖추는 정도로 끝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여기는 감당할 수 없는 조공이 따르잖아요. 조공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고로왈 낙천이요 이치를 어긋나지 않은 고로 외천이다. 하나는 자연적인 합리고로 낙천이요
이치를 어긋나지 않은 걸 외천이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것이 두루두루 갖추어져서 주편되지 아니하는 게 없다. 똑같은 얘기죠. 이것은 천하의 기상을 보존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절제 제도를 절제하고 조심해서 감히 방종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일국을 보존하는 것과 같은 규모다. 뭐 이것은 뭐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자 우리가 해석을 여러분 우리 형편에 있을 때,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때,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뭐가 여러분 이게 이치라고 말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것이죠. 참 그런 거 보면 지난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 조선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역사가 우리들은 말이야 다른 나라들 몽고라든가 예를 들어서 돌고리라든가 여진이라든가 훈육처럼 한번 중국을 이렇게 막 침략을 해가지고 혼내주고 그쪽에다가 왕조도 한번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지금 기준에 봤을 때 중국화 됐잖아요. 중국화. 언어라든가 결국은 결혼을 통해 가지고서 중국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중국화. 이게 무섭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의 정서를 지켰다는 거, 언어를 지켰다는 거, 풍속을 지켰다는 거, 문화를 지켰잖아요. 그런 대로. 이 중국화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한때에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굴욕적인 거, 부끄러운 역사도 있지만 이 중국화에서부터 벗어났다. 언제 또 중국화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시에 이르기를 왜 천지유하야 우시보지라 하니이다. 맹자는 맨 마지막에 시를 들어가지고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시는 함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그 포가라는 의미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식인들은 시를 필수적인 과목, 필수적으로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해야지 때에 그것을 요 시라고 하는 거는 때 시자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나오는데 이에 보존한다. 시전에 있어서는 글자가 같으면 막 써요. 이렇게 이에 국가를 보존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시는 이때 주나라 송 아장지편이다. 주송 아장지편에 있다. 왕이 왈 대제라니여 과인유지라니 과인은 호용하노이다. 큽니다. 선생님의 말씀이요 이런 소리죠. 위대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 그렇죠. 병이 있다 이런 게 나한테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용기를 좋아합니다. 싸움이죠.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저의 큰 문제점입니다. 이런 거죠. 말하기를 싸움 일으키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능히 사대하거나 휼소 작은 나라를 궁일이 어여삐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걸리는 거죠. 맹자가 대화에 가르되 왕은 청컨대 조그만한 용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조금 작은 용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무릇 칼을 어루만지면서 검을 어루만지면서 상대방을 노려보는 것, 그게 지시죠. 노려보면서 말하기를 저가 어찌 오자 이거는 악으로 읽는 게 오로 읽어야 돼요. 저가 어찌 감히 나를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딱 째려보는 거죠. 이것은
필부의 용기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니 왕께서는 크게 하십시오. 예, 용기를 크게 하십시오. 이런 소리예요. 지시는 성낸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다. 소령은 혈기가 하는 바요. 대용은 의리가 바라는 바다. 시에 이르기를 왕여 산호하사 원정기려하야 이알 조려하야 이독 주어하야 이대우 천하라 하니 여기까지가 시에 나오는 말이죠. 이것은 문왕의 용기입니다. 문왕께서 한번 성을 내시자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자, 왕이 이제 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도 보면은 노기를 띠는 거예요. 붉게 놀기, 우리가 화를 내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왕이 그냥 화를 내셔. 이에 노하사. 요거는 이제 그냥 이에 있어요. 이에. 려라고 하는 거는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군사를 정비해서. 군사를 정비해서. 자, 조려를 막았다. 이런 거는 뭐냐면 요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래서 주나라의 복을 돈독히 해서 천하에 대했다. 이것이 문왕의 용기입니다. 시는 대와 황의편입니다. 황의편이다. 혁은 여기서도 노한 모습이다. 혁연 노한 거다. 얼굴을 붉게 하면서 노한 모습이다. 원은 어다. 연은 물이다. 이는 군사를 말해요. 군사. 알은 시전에는 아니라고 지었다. 그러나 이것은 막았다 해서 끝이게 했다. 저는 간다는 뜻이다. 여는 시전에 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려는 이르자면 이런 뜻이에요. 이 자체만 가지고는 해석이 어려워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르자면 밀인 치만 저공의 중과 같다 이런 소리죠. 여기 밀이는 밀땅에 밀이라고 하는 땅 지명 이름이에요. 밀땅의 사람들이 이것은 밀은 작은 나라예요. 밀나라의 그 사람들이 완을 침략할 때 함께 같이 가는 함께한 무리들이다 소리죠. 이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문왕이 밀인이 완나라를 침략할 때 가는 무리들을 막았다 이 소리예요. 알이라고 하는 건. 독은 후다. 호는 복이다. 대는 답이다. 천하의 그 악망지심에 대답해 준 것이다. 모든 사람이 문왕이 저럴 때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처리하는가를 본 거죠. 이것은 문왕의 대용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글 읽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들이 쉽게 들어오질 않아요. 한두 번 읽어도 이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는 뭐 쉽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 시는 네 글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의 네 글자, 이렇게. 이게 고문, 옛날 사람들의 그 글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한 번에 글을 읽었을 때 와닿지 않느냐면은 문화가 틀려서 그래요. 문화 차이. 고대 사람과 현대 사람들의 문화 차이 때문에 이 말들이 이렇게 쓰이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낯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반복 추구를 하다 보면은 글이 어느 순간에 편안해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문화의 어떤 그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해가지고 그 시대를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온다는 거. 우리 한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 사람들이 한의학을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바로 그 문자 사이에는 문화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온 용어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개념. 그 용어에는 어떠한 문자야 용어에는 요즘 말하면 패러다임이 변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 어떠한 그 관점에서 옛날에 어떤 그러한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요. 이거를 뚫고 지나가기가. 그러니 이 옛날의 문자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더 어렵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문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또는 뭐 문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의식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다. 의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은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의식이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인 관점에서 옛날의 글들을 보면은 완전히 의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어떠한 이와 같은 인식을 이해를 하려면은 싫든 좋든지 간에 이와 같은 표현들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서전이죠. 서전. 여기서도 보면 앞에서는 시왈, 서왈이죠. 시전왈, 서전왈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거는 저기 그 한나라 때도 쓰여진 말들이에요. 시경, 시전 이런 말들은 전국 시대도 시, 서, 역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전과 시는 틀려요. 뭐가 틀리냐? 시대가 틀린 거예요. 시전을 바라보는 그것이 시대의 후세에 가서 시전을 육아에서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경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육아 경전은 뭐 시서역 얘기 춘추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것은 육아들이 그렇게 조작해 놓은 거예요. 옛날에 지식인들은 전국시대에 변법가든 법가든 형가든 명가든지 간에 누구나 시서는 기본적으로 읽는 서적이었어요. 육아라서 읽고 육아 아니라서 안 읽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라고 그랬잖아요. 서해왈 천이 함이 나서 요거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던 거겠죠. 천강 함이 나서 하늘이 백성들을 내리실 때 그때 임금을 세웠고 또 선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상제 하늘을 도왔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임금과 선생은 하늘을 대신하는 메신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은 어떤 행위라든가 자기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임금과 선생만이 하늘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하늘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다스리고 먹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 고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에요.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다. 임금과 선생은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먹이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공자 이후서부터는 이 군사의 도가 끊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임금이면서 선생인 군사의 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중국 사람들의 이제 논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철현 정치죠. 우리가 말하는 철현 정치죠. 철현 정치. 똑똑하고. 그래서 대학 서문에 보면은 이류 총명예지 능지인기선자 출어기간주 천필명지하사 작직은 작직사란 말에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들 가운데 하늘이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총명하고 예지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임금으로 만들고 선생으로 삼았다는 거죠. 임금이면서 선생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자가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원래는 이 군사를 이게 1인이죠. 한 사람이죠. 그런데 후세에 가서 이게 나눠진 거죠. 나눠진 거죠. 그렇게 하질 못했다는 거죠. 총지사방하시니 사방을 총애하시니 유죄무죄 죄가 있던 죄가 없던 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에 어떤 화근이 닥치거나 개인이 어떤 법을 위배했거나 이런 뜻이죠. 유죄무죄 그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이런 소리예요. 내 책임이다. 유죄무죄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천하가 어찌 이거는 어찌 감히 그 뜻을 범할 수 있겠는가.
이 골은 고자예요. 그 기자 똑같습니다. 그 기자. 이 고자예요. 예. 어찌 천하가 어찌 감히 그 뜻을 넘음이 있겠는가? 위배함이 있겠는가? 이런 소리죠. 한 사람이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횡행을 천하할 때 이 횡행이라는 뜻은 좋은 게 아니에요. 천하를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제도라든가 예법을 무시하는 거. 마음대로 어떤 학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무시하고 역행하는 것을 횡행이라고 해요. 그것을 무왕께서 부끄럽게 여겼다. 이것은 무왕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무왕이 또한 한 번 노함에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여겼다. 선은 주서편의 태서의 편이다. 주선이 태서의 편이다. 거기에 보면 편명 이름이에요. 태서는. 그러나 인용한 바 오늘날의 금서문과 조금 차이가 있다. 이제 또한 마땅히 이것에 의존해서 해석한다. 총지사방은 총이여 사방이다. 이런 거 뭐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이웃 나라들을 모두 어여삐고 여기는 이라고 하는 것은 각별하다 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것이 각별하다 이런 뜻이죠. 유죄자는 내가 얻어서 그것을 주살하고 무죄자는 내가 얻어서 그 사람들을 편안히 여긴다. 내가 이미 여기에 있으면 천하가 어찌 감히 그 심지를 넘어서 장난하는 일이 있겠는가. 횡행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을 말하는 것이다. 난리를 하는 거죠. 이 횡행에는 여러분 어떤 무력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횡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기서 장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이거는 위험비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험비어. 근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막 사실을 날조하고 막 근데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또 좋아해요. 정상적인 어떠한 그런 그 학술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조회수도 많지가 않아요. 유명한 사람 교수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하는데 막 과장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막 조회수가 몇십만 명 막 이러는데 좋은 글들은 뭐 몇백, 몇천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쁜 정보라든가 이런 데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내 인식이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사실에 근거해서 기분 나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얘기가 바람직한 게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횡행이라는 것은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말하면은 거짓으로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맹자는 이것을 더 무서워했어요. 자, 이러한 그 변란 같은 거, 무력을 통해 가지고 작당을 해 가지고 어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해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다. 그 문제점, 잘못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학술의 오류, 물론 연구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맹자는 사설이라고 했던 거예요. 잘못된 해석들 이런 것들이 횡하게 되면은 그 해독은 여러분 500년, 1000년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한의학의 그 황제의 내경을 중심으로 해서 위진남북절 시를 지나면서 이와 같은 사설들의 문제점이 그대로 우리는 그것이 한의학의 정론처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제는 오행이라든가 상생상극을 학교에서도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거를 정론으로 가르치진 않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정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상생상극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이 세상에는 질서가 그 주역에도 나와요.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그렇다라고 규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인 횡행이 무엇인가? 맹자는 여기서 장난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사설의 해악이라는 거예요. 사설의 해악은
그의 100배의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 의혹을 깨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서의 뜻이 이와 같고 무왕이 또한 크게 용기를 낸 것을 말한 것이다. 자, 이제 왕께서 또한 한 번 노하심에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시면 백성들은 오직 왕이 용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왕께서 만약 능히 문왕과 같은 행위를 하신다면,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없죠,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글이 익숙해지다 보니 여러분 해석도 안 해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눈을 보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그 한 번 노함으로써 포악질하고, 여기서는 폭이죠. 폭난을 제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죄송합니다. 요 망자는 맨 나중에 해석합니다. 한 번 노에서 폭난을 제거해서 수화지증에서 나를 건져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직 왕이 용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탄에 빠졌다 그러죠. 토탄에 빠졌다. 그게 이제 물과 그 불 가운데 사람이 이제 가뭄에도 죽고 홍수철에도 죽고 막 이러는 거죠. 그것을 빗대서 한 말이죠. 이 장은 말하자면 인군이 능히 조그만한 분노를 누르고 징계하고 능히 작은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큰 나라를 예로서 대접해서 이웃 나라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요즘 말하면 이제 외교죠. 능히 대용을 기를 수가 있다. 기르게 되면 포악한 것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함으로써 천하를 편안하게 한다. 장경부활 주자 친구죠. 주자 장경부활인데 소령자는 혈기의 노예야, 대용자는 이의의 노예다. 이거 좋은 말이죠, 여러분. 이건 감정적, 요즘 말하면 감정적인, 이유는 이성적인 판단,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 감정적인 분노는 없지 않고, 이의지 노는 이성적인 그와 같은 노도 없지 않다. 두어서는 안 되고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러죠. 이것을 안다면 가히 성적, 이성과 감정의 올바름을 볼 수가 있다. 요거 제가 잘못했는데, 혈기의 감정의 분노는 두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러나 어디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국가도 욱해가지고 막 국민을 선동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되죠. 지도자는. 이것은 식천리 인욕의 구분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맹자의 주요 사상이죠. 요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천리와 인욕의 구분을 아는 것이다. 요즘 말하면 이성적인 거가 감정적인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